안녕하세요. 방문각에서 7급 경제학 그리고 7급 전체 이렇게 커리큘럼을 함께 담당하고 있는 정용수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아주 깜짝 놀라운 소식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2025년도 7급 공무원 추가 채용이 발표가 되었는데 이 규모가 엄청납니다. 지금 근로감독과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가지고 9급도 아니고 7급에서 총 500명을 선발을 합니다. 그런데 행정직군에서 200명, 그리고 과학기술직군에서 300명이 추가가 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근로감독과 관련돼서 근로감독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각종 지방노동청에 가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고, 산업재해 현장의 안전관리를 담당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그 추가 채용이 2000년대 후반에도 한 번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추가 채용을 할 때는 지금과 차이점은 뭐가 되냐면, 우선 채용 규모도 적었지만 행정직군에서 그리고 과학기술직 이렇게 나누질 않았어요. 그리고 행정직군이라고 표현이 들어가는데 직렬은 나누는데, 당시에는 고용노동부에서 근무하게 되는 고용노동직으로만 추가 채용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행정직군 중에서 일반직이 100명이 들어가고, 그 다음 고용노동직에 100명, 이렇게 선발이 들어갑니다. 올해 2025년도 초반기에, 그 다음에 한 3, 4월 달쯤에 7급 채용 인원이 발표되었을 때는 7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기분이 좀 다운됐죠. 왜 그러냐면 작년 같은 경우에 비해서 채용 인원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정부가 바뀌게 되면서 기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선 안전을 강화하는 측면도 있고, 최근 들어서 정부 조직 개편안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획재정부가 재정부랑 그 다음에 예산처로 바뀌게 되면서 장관이 장관이 추가적으로 하나 더 신설이 됐는데, 결론은 작은 정부에서 큰 정부로 나아간다. 그리고 추가 채용이 이루어졌을 때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이 기조가 내년, 내후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가 될 것이다. 7급에서 이 정도 인원의 채용 규모가 있다는 얘기는 내년에 정기 선발로 들어갔을 때는 7급은 물론이고 9급 역시도 훨씬 더 많은 규모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선 요번에 추가 채용과 관련돼 가지고는 일반직 100명, 고용노동직 100명, 요게 포인트입니다. 일반직. 그리고 과학기술직군, 화공직, 건설, 토목직으로 들어가는데, 고용노동직은 올해 11명 정도밖에 선발하지 않는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아마 이 추가 채용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일반직을 기준으로 한 150명을 올해 선발하는데, 3차에서 보통 발표한 인원보다 10% 정도를 많이 뽑습니다. 근데 추가 채용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고용노동직도 11명보다는 더 많은 인원이 선발이 될 텐데, 고용노동직 100명, 일반직 100명, 그 다음에 과학기술직군. 규모 자체도 어마어마하지만은 우선 두 가지 측면을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왜 고용노동직뿐만 아니라 일반직도 따로 분리해서 뽑는가? 정부가 발표했을 때는 대부분이 근로감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려고 하지만, 그렇게 된다 그러면 고용노동직만 선발하는데 왜 일반 노직? 그렇죠. 다른 직무와 관련돼서 다른 부처에서도 수요가 많다. 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반 직렬을 따로 선발을 한다는 점을 좀 한번 알아두시고, 화공직 같은 경우가 있는데 규모가 엄청납니다. 60명, 40명 다 합쳐가지고 과학기술직군으로 들어가죠. 이게 여기 나오지만은 2017년 이후 추가 채용 규모에서는 역대 최고로 맞는데, 이제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는 정보이고, 그럼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수험생분들이 이 기회를 잡으셔야 될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7급 추가 채용 선발, 일반 행정직에서 100명, 고용노동직 100명, 방금 얘기를 했습니다. 일반 행정직은 뭐 우리가 알고 있듯이 2차 전문 과목은 이렇게 들어가고, 고용노동직은 들어가는데, 고용노동직 같은 경우에는 노동법이 좀 노동법이 핵심을 잡는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학이 들어가는 직렬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 행정직 경제학, 세무직 경제학, 고용노동직 경제학, 100명이 선발되지만은 수험생분들 입장에서는 2차 전문 과목에서 노동법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법 과목이지만 이쪽에 경제학이 어느 정도 부담이 될 것입니다. 일반 행정직은 그대로 가시면 되고,
자, 그래서 규모만 보게 되면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큰 규모로 들어갑니다. 이쯤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공유하는 정보니까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우선 다음 주 9월 15일부터 원서 접수가 들어가는데 1차 필세 시험이 11월 15일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채용 선발 인원 공고를 이렇게 이제 들어보신 분들이 좀 놀랐을 겁니다. 한편으로는 기분도 좋겠지만 한편으로는 야, 이 공부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지? 우선 지금 다음 주 9월 20일 날 국가직 7급 시험이 있는데 그걸 준비하셨던 분들은 그대로 가면 되지만 1차 필세 올해 1차 필세 시험이 점수가 커트라인이 많이 높았습니다. 예상보다 문제가 좀 평이하게 나온 측면도 있었지만 수험생분들이 많이 준비를 해가지고 저희는 예상 커트라인이 92, 93점 된다. 그거는 처음에 좀 수험생들이 시험 잘 본 분들이 많이 좀 지원을 하니까는 그렇게 좀 오버해서 나온 거지 실제로는 그렇게 많이 상승하지 않을 것으로 좀 예상을 했는데 한 90.3 정도로 봤었는데 한 문제도 올라갔죠. 그만큼 요번 1차 시험에서 한 문제, 두 문제 차로 떨어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당장 11월 15일 날 요 시험을 보셔야 되는데 시험을 보실 때 11월 1일 날 11월 1일 날 지방직 7급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막상 11월 1일 날 시험이 끝나고 나서 2주 뒤에 1차 필세 시험을 보게 되실 텐데 지방직 7급만 준비한다, 국가직 7급만 준비한다, 그런 수험생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국가직 7급과 지방직 7급을 함께 준비하다가 2주 뒤에 요 시험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2차 시험이 1월 24일 11월 15일부터 1월 24일까지 요 기간 동안이 바로 10주밖에 안 됩니다. 이번 그 정규 채용 시험에서는 7월 19일 이후에 9월 20일까지 9주의 기간이 있었는데 그것보다 한 주가 늘어나긴 했지만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다. 타이트하게 들어갑니다. 뭐가 되냐? 정확하게 방향을 잡고 그 다음에 전략을 잡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와 모의고사를 어떻게 볼지 계획이 서 있지 않다 그러면은 시험을 준비하기가 어렵고 중간에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정확하게 방향을 잡고 우리가 함께 들어가기 위해서는 좀 길을 잡아주는 학원이 필요한데 지금 노량진 아니면 전국에서 유일하게 7급이 제대로 커리큘럼이 들어가는 게 우리 방문각밖에 없습니다. 이 방문각을 중심으로 해서 준비하는 대응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중요한 건 뭐가 되냐면 1차를 붙어야지 2차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1월 15일 날 보는 1차 필셋도 그렇고 그 다음에 1월 24일 날 보게 되는 2차 시험도 있는데 이런 경향이 있어요. 수험생들이 딱 추가 채용이 나온다. 그러면은 정부 입장에서도 그 시험 문제, 기출 문제나 아니면 시험을 준비하는 시간이 짧고 그 다음 수험생들을 배려해서 당장 많은 인원을 선발해야 되는데 준비 기간이 짧기 때문에 추가 채용으로 들어가는 시험은 생각보다 난이도가 높게 나오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난이도가 평이한 수준으로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평가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준비할 때 어떤 방향을 맞춰야 되는 거냐면 당해년도 국가직 시험의 출제 경향을 보고 분석하는 게 첫 번째 포인트, 전략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번 9월 20일 날 국가직 7급 시험 같은 경우에는 2025년 4월 5일 날 본 국가직 9급 시험. 헌법은 없지만 행정법 원론이 되죠. 행정학도 원론이 되죠. 경제학도 원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직 9급 문제가 어느 정도 문제풀이나 방향성을 만들어 놓고 연속성상을 갖기 때문에 동일한 인사혁신처가 출제를 하므로 9월 20일 날 출제되는 국가직 7급 문제도 국가직 9급 문제와 큰 틀에서 변함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11월 15일 날, 1월 24일 날 보는 전국 과목도 마찬가지로 따로 어떤 문제를 출제하고 방향을 바꾸기에는 인사혁신처가 준비할 기간도 없고 수험생들에게 혼선을 줄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9월 20일 날 보는 전문 과목, 그 다음 7월 19일 날 시행된 필세 시험의 출제 경향, 그리고 그때 만들어놨던 방향성, 문제풀들이 어느 정도 그대로 유지가 될 거다. 따라서 저희는 그 기조에 맞춰서 우선 11월 15일 날 들어가는데 우선 당장 9월 15일부터
피셋과 전문 과목이 바로 출발을 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저희가 이런 이제 그 실강 위주로 들어갔던 수업, 그 다음에 이게 다 이제 올패스랑 연결이 되는 거죠. 이것과 관련된 온라인 상품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이 1월 24일 날 끝났는데 좀 여유있게 1월 31일까지 이번 추가 채용과 관련돼 가지고 특별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피셋 김현정, 박성영, 김용진 교수님, 그 다음에 경제학 같은 경우는 제가 들어가고 행정법 유대웅 교수님, 행정학 임용 교수님, 박준신 교수님 이렇게 들어가는 올패스 상품이 이번에 특별하게 좀 학원에서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30만 원짜리로 이렇게 들어가니까는 굉장히 좀 거리가 멀고 그 다음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실 경우에는 학원을 왔다 갔다 하기 어렵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본인이 좀 이렇게 온라인 수업에 적합하다 이러신 분들은 요 무제한 올패스 요 상품을 통해 가지고 강의를 들으시면서 준비해도 실감 못지않게 충분히 그리고 더 반복적으로 들을 수 있으니까 더 좋은 결과를 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요 올패스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들어가죠. 7급 정직렬을 이렇게 다 같이 들을 수가 있고, 그 다음 추가 채용 대비해 가지고 실강에서 진행되는 수업은 모두 온라인 콘텐츠로 제공이 됩니다. 그 다음 기한은 아까 얘기했듯이 31일까지, 그 다음에 뭐 횟수 제한, 시간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제한으로 본인이 약한 부분을 반복적으로 들으실 수 있고, 저희 방문각 같은 경우에는 9급은 물론이고 7급, 그 다음에 피셋 같은 경우 월간 모의고사가, 그 다음에 파이널 모의고사는 여기에 이미 들어가 있고, 월간 모의고사 같은 경우도 다달이 시행이 되는데, 이 올패스 상품을 통해서도 모두 실강생들과 똑같이 그 혜택을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단기간에 결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은 무조건 짜임새 있는 커리큘럼과 그 다음 관리입니다. 그리고 7급 정도가 된다 그러면, 그리고 이렇게 추가 채용하는 시험에서 관리는 시간 관리 이런 게 아니라 철저하게 컨텐츠의 관리인 거죠. 끊임없이 담당 교수님들이 새로운 최근에 기출문제의 흐름을 읽고서 컨텐츠를 끊임없이 생산하는 것,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다른 곳보다 방문각이 우위에 있다라고 자신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추가 채용 기회, 저희 방문각과 함께 하시면서 꼭 합격의 달콤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한번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옆에서 저 역시도 열심히 노력하고 함께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있다면 다음 기회에 온라인과 강의실에서 뵐 수 있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